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강의를 했고요. 오늘 그 강의에 이어서 이 상호 의존성을 위한 내적인 성품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나면 뭐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 없습니까? 있죠. 이유도 없이 끌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좀 재미있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참 사교성도 있고 성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아마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한테 좋은 느낌을 만들고 어떤 좋은 믿음,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 힘이 뭘까? 이걸 우리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에너지 파동으로서 우리한테 강력한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믿음, 신뢰의 힘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적으로 뭐 말을 잘하고 활발하고 재미있고 뭐 매너 있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성품으로 내적인 성품으로 함께 하고 싶은 그 믿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간형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그런 성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성실성.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실한 사람. 이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선은 자 꿈과 비전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미래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 자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10년 이후를 어떻게 살고 5년 이후를 어떻게 살고 1년 이후를 어떻게 살고 예? 한 달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그 어떤 꿈과 비전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괜찮죠? 자 시간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 없는 사람보다는 정말 시간이 바빠서 뭔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성의 첫 번째는 꿈과 목표가 있다. 자 꿈과 목표가 있다. 시작. 꿈과 목표가 있다. 자 꿈과 목표가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실성에 있어서 바로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꿈과 목표에 있으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선장으로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버스를 내가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야기를 쭉 잘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유 변명을 계속해요. 아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직장의 어떤 상사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해요.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전부 이유 변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자기 주도적이지 않아요. 자 반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내 책임이야. 내가 하기 나름이지. 내 책임이야. 내가 하기 나름이지. 이런 말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뭐 한 수 배웠지 뭐. 사업 실패했다면 이번에 한 수 배웠어. 다음에 더 크게 성공하면 되지 뭐. 자 누가 배신을 때렸어요. 뭐 덕분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덕분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 예, 이렇게 이유 변명이 아니라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모든 것은 내 하기 나름이다. 나한테 달려있다. 내 책임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지 이유 변명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따져보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이라도 절대 누군가한테 탓을 하지 마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한테 탓을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통제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유 변명을 버리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실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은행일치. 머리에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실천, 행동의 힘.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생각은 많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뭐 명강사가 되고 싶어. 나는 뭐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 참 많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은 행동하지 않아요. 이 센터에 오면서도 21일 오십시오. 최소한 21일 이상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1번 참석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열심히 올게요. 약속을 합니다. 근데 21번은 커녕 5번도 오지 않고 안 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행동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다음부터는 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게. 다음에 이렇게 할게. 약속을 해요. 다음에 절대 지각하지 않을 거야. 다음에는 진짜 잘할 거야. 약속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똑같이 약속을 어기고 똑같이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자,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느냐라는 부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존경하는 분이 이제 우리 정병모 스님을 제가 많이 존경하거든요. 정병모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은 처음에 올 때의 마음으로 지금도 오고 계세요. 지금도 스피치를 굉장히 잘하시죠?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가장 모범적으로 또 가장 불리한 조건에 가장 멀리서 이 센터를 항상 지켜요. 다른 사람이 다 빠지는 날에도 항상 정병모 스님은 계세요. 2명, 3명이 오더라도 있고 10명, 15명이 있어도 와요. 이건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일치되지 않는다? 일치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우리 김경실 사무국장님. 우리 국장님을 보면은 2012년도에 제가 처음 만났지만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돼요. 똑같아. 말한 걸 항상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이에요. 네, 저는 한 번도 그 실천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 일치되는 분은 굉장히 어떤 성실성에 있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꿈과 목표가 있다. 시작. 꿈과 목표가 있다. 자, 이유 변명을 버리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 시작. 이유 변명을 버리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 생각,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생각,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같이 보세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숙도. 자, 성숙도. 시작. 성숙도. 이 성숙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제가 상호의존성 강의할 때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려심은 있는데 용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용기. 배려는 뭐고 용기는 뭐냐? 배려는 상대방 마음을 공감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우리는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뭐냐? 용기는 비록 내가 욕을 들어먹더라도 비록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힘을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요. 충분히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도 저 사람 입장이라면 저렇게 힘들 것 같고 그 사람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정작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는 힘들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이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할 텐데 정작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런 경우 많죠?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경청은 하는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용기가 부족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는 이게 중요해.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이야기. 자기 요구만. 자기 입장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주입시키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떨어지고 상대방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패패. 따라서 패패. 상대방도 패배를 하고 나도 패배를 하는 거야. 두 사람 다
패배자가 되는 거야. 패패. 두 번째,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해요. 이건 뭘까요? 자, 패성. 시작. 패성. 패성은 뭐냐면 상대방은 승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패배를 했어요. 나는 패배. 또 세 번째,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는지 전혀 관계없이 내 입장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 주장만, 내 표현만. 그래서 그런 용기는 커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승패. 시작. 승패. 자, 나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패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올바르지 않겠죠? 가장 올바른 인간은 뭐냐면은 바로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자, 승승. 시작. 승승의 인간관계다. 승승. 상대방도 승리를 하고 나도 승리를 하는 관계. 자, I am okay, you are okay. 둘 다 오케이가 돼야 돼.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 승승의 관계는 뭐 스피치뿐만 아니라 뭐 영업이나 상담이나 뭐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이 관계는 일시적이에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야 오래 가겠죠? 우리 고객과의 관계도 보면은 나도 좋고 고객도 좋으면 오래 가겠죠? 식당으로 본다면은 나는 돈 벌어서 좋고, 자, 식당에 오는 손님은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고, 그럼 계속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자신감 얻어서 좋고, 저는 참 만남의 환경을 키워서 좋고, 서로 좋으면 계속 오겠죠? 항상 그래서 뭘 따져야 되냐면요.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뭘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승승을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만 이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저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김진수 선생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송수철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정병모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우리 안병록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사무국장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항상 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자, 그래서 항상 주는 것에 관심을 안 가져보세요. 자, 상대방을 승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내 이익을 포기하지 말고요. 당당히 보상을 받으세요. 나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같은 방향이에요. 자, 같은 방향. 시작. 같은 방향. 내가 가는 방향과 상대방이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은 헤어질 수 있을까요? 헤어질 수 없을까요? 오래 가요. 오래 가죠?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자, 같은 버스를 타거나 같은 기차를 탔어요. 같은 칸에 같이 모였어. 어차피 그 기차를 같이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앉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면서 가야 돼요? 포기하고 가야 돼요? 관계를 만들면서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좀 안 만난 사람이 탔지만 어차피 서울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쌩까지. 쌩까기 뭐 쌩까요? 자, 방향이 같으면 어차피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관계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방향이 다르잖아요. 대전에 와서 나는 저기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은 전라도 광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방향이 같느냐 같지 않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향.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같은 방향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가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같을까 다를까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방향을 보지 않고 먼저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 나중에 헤어짐을 전제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건 썩 바람직하지 못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좀 목표지향적인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를 항상 유심히 봐요. 정병모 선생님 어디로 갈까 유심히 보는 겁니다. 저 사람 내 방향하고 같을까 다를까를 보죠. 예, 충분히 보고 방향이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근데 방향이 다른 것 같아. 그럼 그분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자, 우리 선생님 사업 하시니까 사업 파트너를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제가 전기 누수를 하고 있네요. 이게 참 중요하다. 어쨌든 이 성숙도라는 것은 다시 정리한다면, 자, 배려와 용기가 균형을 이룬다. 시작. 배려와 용기가 균형을 이룬다. 예,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같이 가질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자, 풍요의 심리. 시작. 풍요의 심리. 자, 빈곤의 심리가 있고 풍요의 심리가 있는데, 빈곤의 심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의존성의 인간이 빈곤의 심리입니다. 독립성의 인간은 풍요의 심리입니다. 자, 빈곤의 심리는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풍요의 심리는 백조의 마음을 의미한다. 백조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럼 이 백조의 풍요의 심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나 자신을, 시작.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빈곤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울 때 우리 풍요의 심리의 1번. 자, 자기 사랑의 힘이 커진다. 자,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대인관계와 자존감 향상 훈련은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 스피치 훈련을 잘하는 것, 이거는 전부 자존감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고 스피치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라. 자, 두 번째, 앞서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자, 모든 것을 책임진다. 시작. 모든 것을 책임진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책임. 책임을 많이 질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고요. 무책임해질수록 마음이 빈곤해지는 겁니다. 자,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도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내 책임이다. 시작. 이것도 책임이다. 상대방이 나한테 분명히 피해를 줬어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100%. 자, 법원에 가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아마 그 재판에서 지게 돼 있어.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책임을 질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이유와 변명을 할수록 내 마음이 빈곤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말 최악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리지 말고 나한테 돌리라요.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지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진짜. 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만나고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관계건 뭐 인간관계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설사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 인생에 문제가 없어. 책임이 참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자, 좋은 점 발견자. 시작. 좋은 점 발견자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어떤 만나는 대상이나 만나는 상황이나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점을 찾는 사람. 우리는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좋은 점은 뭘까? 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이 싫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보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안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예, 좋은 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점 발견자가 돼야 된다고. 자, 좋은 점 발견자가 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점 발견자가 되어서 좋은 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좋아지죠. 그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을 주고 사랑을 줘요. 그 사람한테 호감과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과 사랑을 되돌려 줍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얼마나 많은 호감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그 양과 질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참 좋네. 이 사람 이런 게 참 좋네. 이 사람 참 이런 게 참 좋구나. 우리 7살짜리 어린 손자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런 말처럼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에요. 모든 사람 나의 스승이에요. 스승. 저는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우리 김진수 선생님의 헌신과 희생을 저는 배우고요.
송수철 선생님의 초기의 어떤 집중력을 저는 배우고 있고요. 정병모 선생님의 저는 일관성, 초지일관, 이런 거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병록 선생님의, 자, 약속. 저랑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겠다고. 보통 사람 중에 3분의 2는 약속을 어겨요. 반드시 가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오늘 오셨어요. 아, 저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은행일치를 저는 배웁니다. 자, 우리 국장님의 저는 말과 행동의 일치, 똑같은 은행일치. 자, 이런 믿음, 신뢰를 저는 배웁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좋은 점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단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한 가지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자, 용서. 시작. 용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 용서. 참, 이 용서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인간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뭔가 좀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감정 중에 두려움 다음으로 나쁜 감정이 뭔지 아세요? 몸에 해로운 감정. 분노라는 거, 분노. 그걸 이름하여 화병이라는 이름까지 붙였겠습니까? 분노는 몸에 진짜 해로운 거예요.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 근데 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예, 용서는 철저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해서 그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누구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 누구 때문에 억울하다면 그 누구가 내 머리,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 머리, 내 마음은 내 것입니까? 그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내 머리, 내 마음은 내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가 내 머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 머리, 내 마음을 그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 머리,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하는 게 좋아요? 그 누구가 지배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지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누구를 내 마음에서, 내 머릿속에서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용서한다. 자,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떨쳐버려야 돼요. 자, 까짓껏 용서해버리자. 시작. 까짓껏 용서해버리자. 자, 까짓껏 용서를 해버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 내가 더 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자,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이 되세요. 자, 시냇물과 강물에는 여러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오염물질. 그렇죠? 여러 오염물질이 시냇물,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바다는 순식간에 그 모든 오염물질을 정화를 시킨다. 정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는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그 힘이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도 바다와 같은 그 정화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아주 넓은 마음이 돼버리잖아요. 내 마음 안에 그 오염된 강물과 시냇물이 막 흘러 들어와. 그렇지만 내가 다 정화를 시켜요. 예. 그래서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만들면 돼요. 바다와 같은 큰 마음. 자, 물론 용서하는 기법이 뭐 NLP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빈의자 기법이라든지 또는 자, 지각적 입장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NLP 외에 뭐 분노 치료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문지를 찢으면서 욕을 하는 분노 치료 방법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자, 융통성 따라서 융통성. 자, 우리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색깔을 바꿉니다. 그쵸? 이 카멜레온의 융통성은 자기 본질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카멜레온이 색깔을 바꿨다 하더라도 카멜레온 그 본질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본질은 가지고 가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맞게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에 맞게 이야기하고요. 자, 어른을 만나면 어른에 맞게, 어르신을 만나면 어르신에 맞게, 성격이 반대인 사람 만나면 반대인 사람에 맞게,
비슷한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NLP 전제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나랑 똑같은 사람만 친한 게 아니라 나랑 정반대되는 사람, 또 나이가 차이가 나는 사람, 어린 사람, 또 성별이 다른 사람, 직업군이 다른 사람, 꿈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이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자, 이런 풍요의 심리를 우리가 5가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가 상호 의존성의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격보다는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적인 성품에 있어서 3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자, 성실성. 자, 성실성의 첫 번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두 번째는 모든 이유 변명을 버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성숙도는 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균형을 이룰 때 성숙도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풍요의 심리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두 번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세 번째는 좋은 점 발견자가 되고, 네 번째는 용서의 마음을 키우면서, 마지막 5번째, 융통성,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때 이 풍요의 심리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다른 덕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성실성, 성숙도, 풍요의 심리 3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